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를 연구하는 경영지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비자 행동 마지막 시간입니다. 소비자 행동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촉진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대해서 살펴볼 텐데,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수단, 대표적인 4개 수단이 광고, 세일즈 프로모션, 퍼스널 셀링, 그리고 퍼블릭 릴레이션, 이 4개가 이제 주요 4대 수단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학식 교재는 직접 마케팅, 그래서 이제 다이렉트 마케팅 요거를 추가로 시켜놨습니다. 보통 여타의 교재는 대부분 요 네 개를 써놓고 있고요. 요 이학식 교재는 다이렉트 마케팅을 하나 더 추가해놨다. 광고 이게 이때 다 출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재작년에는 이거 광고 인적 판매 PR 요 세 개를 가지고 장단점을 써라라고 했던가 아마 그런 내용이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거 뭐 읽어보면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요 네 개 수단에 대해서는 이것만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이 판매 촉진 안에 들어가서도 또 소비자 촉진, 유통 촉진 그래서 또 볼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광고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러니까 미디어 매체, 인쇄 매체, 그리고 뭐 공간 매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장단점들이 또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가지고 다 보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요 PR이 지금 출제가 된 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요 PR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봐두셔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통상의 경우 이 중소기업이요 광고라든가 이 세일즈 프로모션 이거는 잘 안 합니다. 물론 이제 하긴 하더라도 유통 촉진을 하지 소비자 촉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의존하는 게 사실은 이 퍼블리시티 이쪽이죠. 그런데 이게 출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 넘게 지금 출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 PR 같은 경우는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과정 그래가지고 이게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총 9개의 수단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게 2019년도에 출제가 됐습니다. 2019년도에는 이거를 그리고 요 9개가 각각 뭘 의미하느냐 그거를 써라라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다시 출제가 된다고 해도 그게 답니다. 이 9개가 뭐고 그리고 각각의 뭐 어떤 그 역할을 하느냐,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기출됐던 문제 있죠. 요거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정보 원천의 신뢰성과 매력도 요게 2012년도에 출제됐어요. 출제된 지 지금 13년이 지났기 때문에 요거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보 원천은 크게 두 가지예요. 신뢰성과 매력도입니다. 자, 그러면 신뢰성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전문성과 진실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원천의 신뢰성과 메시지 수용도, 그러니까 그 전문성이라는 그 분야에서 그 사람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겠죠. 쉽게 얘기해서 모델입니다. 믿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전문성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돈 받고 일부러 허위로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사실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진실성까지 담보가 됐을 때 정보 원천의 신뢰성은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정보 원천의 신뢰성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광고에 대한 지지 주장이 상승하고 반박 주장을 억제하면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요 내용입니다. 요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요 태도 변화가 일어나냐? 만약에 초기에 호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신뢰성이 중간 정도인 정보 원천이요. 여기서 정보 원천은 모델입니다. 신뢰성이 중간 정도의 모델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지지 주장은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초기 의견이 별로 호의적이지가 않아. 그런 상태에서 신뢰성이 높은 정보 원천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반박 주장이 억제가 되겠죠. 자,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정보 원천의 신뢰성에 대한 믿음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그 광고를 믿게 된다. 그래서 태도가 긍정적인 태도로 변한다. 요 내용입니다. 충분히 문제가 출제될 만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여지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정보 원천의 매력도도
그 정보 전달에 있어 주요한 수단이 되는데 이 정보 원천의 매력도는 유사성, 친숙성, 호감성 이 세 개에 의해서 매력도가 결정이 되는데 특히 요 이학식 교재에는요 요 유사성을 위주로 써놨습니다. 그런데 유사성만 있는 게 아니라 친숙성과 호감성도 있어야 돼요. 유사성은 보통 이제 소비자와 유사한 일반인 모델이 나왔을 때 유사성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친숙성은 만화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친숙성이 올라가게 되고 이 호감성이 올라가는 거는 유명인 쉽게 얘기해서 인기 있는 TV 스타, 연예인 또는 스포츠 스타 이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 호감성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모델과의 일체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메시지를 소비자는 수용을 하게 된다. 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요 정보 원천의 신뢰성 그리고 매력도 요 두 개는 꼭 정리를 좀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마케팅 시사점은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느냐, 적고 있느냐, 이 학식 교재에 양면 광고, 양면 광고는 부정적 측면을 제시하면 신뢰도가 올라갈 수가 있다. 따라서 이때 전문성과 진실성이 있는 모델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시사점을 제시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또 소비자가 제품 관련 정보 처리 동기화 능력이 있을 때 정보 원천의 신뢰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정보 처리 동기화 능력이 있을 때는 특히 소비자가 그 제품의 관여도가 높을 때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고관여 제품이라고 하면은 정보 원천의 신뢰성이 중요하다. 즉 전문적이고 또 진실성이 있는 그런 모델을 고용하는 게 좋다. 그렇지만은 저관여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전문성이나 진실성보다는 매력도가 더 중요하겠죠. 요 두 개를 시사점이라고 해서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보 원천의 효과 출제된 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요거 좀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기타 이제 그 양면 광고에 대한 효과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양면 광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2등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합니다. 요게 양면 광고예요. 그러니까 2등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또 열심히 일합니다라는 그러니까 그 부정적 메시지를 반박하는 메시지를 반박 소구라고 얘기합니다. 소구가 어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정적인 측면을 먼저 제시하면서 그 부정적인 측면을 반박하는 그런 어필을 하는 것을 반박 소구라고 하는데 이 부정적 측면을 반박하는 메시지이다. 향후 발생 가능한 부정적 인식이나 반박 주장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라는데 이게 접종 효과입니다. 이 맥가이어가 얘기한 접종 효과가 이거예요. 그래서 양면 효과는요, 이런 접종 효과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의 신뢰도를 올릴 수 있다. 그런 시사점이 있고, 그리고 이 부정적 정보 같은 경우는 전체 정보의 40% 미만으로 해라. 그리고 위치는 중간이 적절하다. 이 부정적 정보를 메시지의 초반이라든가 중간, 메시지 처음이나 마지막에 넣게 되면은 초기 효과, 최근 효과가 있죠. 이 초기 효과, 최근 효과 때문에 이 부정적 측면이 소비자한테 너무 많이 각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적절하게 넣는 게 가장 좋다.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반박 소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자, 비교적 중요한 부정적 정보에 대한 반박 소구는 효과적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 부정적 정보가 중요 속성일 경우에는 양면 효과는 비효과적이다. 그러니까 그 어떤 메시지, 광고 메시지에서 그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경제성을 중요하게 속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소비자한테 우리는 경제성은 낮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부정적 정보를 제시해 버리면은 오히려 비효과적일 수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 정보를 제공할 때는 소비자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속성에 대해서 부정적 정보를 제공하면서 또 동시에 거기에 대한 반박 소구도 제시하는 게 좋다. 이게 이제 양면 광고에 대한 효과 그래가지고 이 학식 교재에 쭉 써놓고 있습니다. 이 양면 광고가요 출제가 2008년도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출제된 지 지금 17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이 양면 광고도 한번 또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비교 광고, 비교 광고가 일면 광고. 일면 광고는 우리의 장점만 얘기하는 게 일면 광고고 양면 광고는 우리의 장점과 단점을 다 제시하는 게 양면 광고인데 만약에 이런 비교 광고가
우리의 장점만 제시하는 일면 광고로 비교 광고를 하게 되면은 소비자의 불신이 올라갈 수가 있고 또 경쟁 제품에 대한 동정심도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장점이 비교되는 브랜드를 혼동해서 그 장점을 기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비교 광고는 그 일면 광고를 하는 것보다 양면 광고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 내용이에요. 그렇게 양면 광고를 하게 되면 소비자 신뢰도도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신제품에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소비자가 분석적인 정보 처리 모드에 있을 때는 비교 광고가 효과적이지만 반면에 이미지 위주의 정보 처리를 수행할 때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뭐 이것저것 비교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제품 브랜드를 평가할 때는 비교 광고가 효과적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미지 위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모델이라든가 음악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떤 태도를 형성하는 그런 상태라고 하면 그때는 이런 비교 광고가 좋지 않다. 쉽게 해서 이건 주로 고관여에서 분석적인 정보 처리를 많이 하죠. 그리고 저관여 제품은 이런 이미지 위주의 정보 처리를 많이 하겠죠. 예, 그래서 고관여 제품일 때는 효과적이지만 저관여 제품일 때는 그닥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시장 점유율이 낮은 후발 업체의 경우에는 보통 비교 광고는요 거의 대부분 이 2위 업체 또는 후발 업체들이 선도 업체와 경쟁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게 비교 광고예요.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양면 광고,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양면 광고, 비교 광고, 요거는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조절 적합성, 이거 조절 초점 얘기인데 이거는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끼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유머 광고죠. 유머 광고. 그러면 유머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면은 소비자 주의를 분산시키고 정보 처리와 메시지 이해를 방해할 수 있다. 다만 비호의적인 소비자의 반박 주장을 감소시킬 수 있을 때 효과적이다. 그리고 제품의 사용자에 관한 유머보다 제품 자체와 관련된 유머일 때 더 효과적이고 결론적으로 소비자에게 친숙한 제품의 광고에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뭐 이렇게 쭉 써놨는데 글쎄요, 이게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먹힐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특히 외국 같은 데 가면은요 이 유머 광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 광고만 봐도 유머 광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태국은 말도 못합니다. 뭐 태국은 광고 자체가 전부 다 그 유머 진짜 뭐 개콘 같아요. 태국 광고 보면. 그리고 유럽 쪽도 이제 저도 이제 광고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광고 영상들을 꽤 많이 보는 편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 유머 광고가. 우리나라만 유머 광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정서가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렇게 유머를 그렇게 좋아하는 국민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그 미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데만 가도 이 평상시에 이 유머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머 자칫 잘못하면 싸움이 일어나죠. 예, 일상생활에서 뭐 농담 삼아 무슨 말을 해도 왜 싸우려고 덤벼드는 그런 사람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 국민성 자체가 유머를 그렇게 좋아하는 국민은 글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만의 생각인가? 실제로 외국 가 보면은요, 아주 모르는 사람한테도 아주 친숙하게 대하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한테도 유머해도 그냥 웃어 넘기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무슨 얘기했다 그러면 뺨 맞기 십상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동방예의지국이어서 그런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아까 봤던 조금 전에 봤던 이 양면 광고 있죠. 이 양면 광고하고 그리고 요 비교 광고 요 두 개 정도는 한번 보시고요. 얘는 작년에 출제됐으니까 빼도 되고요. 뭐 이거는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머 광고 그리고 공포 광고 있죠. 공포 소고 광고. 이 공포 소고 같은 경우도 지나치게 위협적이면은 지각적 방어 이 지각적 방어가 뭔지 요것도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방어력의 영향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아직 문제가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자의 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지각적 탐색, 지각적 방어, 지각적 통합화, 지각적 범주화, 지각적 추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비자의 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지각적 통합화는 한 3, 4년 전에 출자가 됐고 그리고 지각적 범주와 지각적 추론도 최근에 출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직 출제가 안 됐습니다. 여기서 방어력에 영향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한 4, 5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포 수준도 중간 정도일 때가 가장 높은 설득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또 위협을 피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함께 제시해야 된다.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광고를 할 때 큰 병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게 가장 대표적인 공포 소구형 광고예요. 그러니까 큰 병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만 딱 얘기를 해야지 그 넘어서서 막 무슨 폐암이니 뭐 무슨 혈액암이니 이런 식으로 너무 공포 수준을 많이 높이면 오히려 그 광고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포도 적당히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공포 소구의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매체 내 효과, 매체 간 효과. 요 매체 내 효과는요, 동일 매체 내에서도 전달되는 메시지의 수준이 다르다. 그 내용인데, 똑같은 월간지 이게 둘 다 똑같이 인쇄 매체 광고죠. 인쇄 매체의 가장 대표적인 게 신문, 잡지인데 요즘 신문 보는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잡지는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 판매가 되고 있지만 신문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잡지, 똑같은 잡지임에도 불구하고 월간지 광고는 이미지가 효과적이고 전문 잡지 광고는 정보 제공이 효과적이다. 이 당연한 얘기겠죠. 대개의 경우 전문 잡지는 정보 제공하려고 하는 게 전문 잡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어쨌든 요거는 인쇄 매체라고 하는 동일 매체 내에서도 이렇게 효과가 다르다는 거고 그리고 서로 상이한 매체 그러니까 이 미디어 인쇄 공간 그리고 미디어 매체하고 인쇄 매체하는 서로 다른 매체죠. 그러니까 미디어 매체는 이미지 전달이 효과적이고 인쇄 매체는 정보 이것도 뻔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매체 내 효과, 매체 간 효과 뭐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여가지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냥 점수 주려고 주는 문제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관련된 내용은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문제 그래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이 각각 이거 한 2년 전에 출제가 된 내용입니다. 광고, 인쇄 매체, 인적 촉진 그리고 이 퍼블릭 릴레이션이 각각 어떤 특정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실 때 그냥 각각의 수단이 뭐냐 이것만 간단하게 보시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PR이 지금 출제된 지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PR 안에 들어가가지고 PR의 장단점, PR의 수단 이런 것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 원천의 신뢰성은 높을수록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조건하에서 그렇지 않느냐 보통 고관여인 경우에는 정보 원천의 신뢰성 이게 전문성과 진실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보통 고관여 같은 경우는 정보 원천의 신뢰성이 좋아요. 그런데 저관여 같은 경우는요 정보 원천이 저관여에 무슨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조절 적합성 이건 조절 초점인데 이건 작년에 문제가 출제됐으니까 제끼고 그리고 양면 광고, 비교 광고, 이건 제끼고 유머, 공포 소구 외에도 성적 소구, 이 섹스 어필 광고인데 우리나라는 섹스 어필 광고가 아예 없습니다. 이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 섹스 어필 광고가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어요. 만에 하나 누군가 섹스 어필 광고를 했다, 어떤 기업에게서 섹스 어필 광고를 했다 그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주부 단체, 여성 단체 이래서 뭐 성상품화 그래가면서 아마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만 다른 나라 가면은 엄청납니다. 예, 특히 태국, 유럽 이쪽은 말도 못해요. 섹스 어필 광고가. 일본도 엄청나고요. 중국도 우리나라보다 섹스 어필 광고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중국도, 뭐 미국도 당연히 그렇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요 문제에 대한 정답은 여기 나와 있죠. 예, 이렇게 유머 소구, 그리고 아까 봤던 공포 소구 그리고 비교 광고 어떨 때 이러한 그 광고 유형들이 적합한가 요거는 앞서 관련된 내용을 봤기 때문에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모바일 광고는 인지, 감정, 행동 그러니까 인지, 감정, 행동 이게 효과 계층 모형이죠. 예, 요 효과 계층 매의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토론해 봐라 그랬는데 글쎄 이거는 글쎄 답이 뭔가요? 모바일 광고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글쎄요. 이거는 어떤 한 논문으로 연구해 볼 만한 그런 수준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논문 뒤져보면은 이 모바일 광고가 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뭐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 논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뭐 찾아보려고 하다가 귀찮아 가지고 안 찾아봤는데 아마 어딘가 이런 게 있겠죠. 그럼 뭐 나름대로 뭐 써놨을 겁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런 게 문제가 난다면 이거 채점 못 합니다. 이거는
이건 다 시시각각 뭐 막 써놨을 텐데 자기 느끼는 대로 써놨을 텐데 그걸 어떻게 객관적인 평가 기준으로 평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문제나기가 좀 쉽지 않고 그냥 토론 주제로 활용을 하든가 아니면 뭐 연구 논문 방법으로 한번 고려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학식의 소비자행동 8판 2024년도에 출간된 소비자행동 8판 가장 최신 교재인데 거기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학식의 7판까지만 해도 7판이 2020년인가 그때 출간이 된 게 7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년 만에 출간이 된 건데 이 7판까지만 해도 좀 이렇게 다른 교재하고 좀 상반된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재에는 없는 내용들을 많이 써놨다든가 그런 어떤 좀 교재가 공통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많이 써놨는데 이 소비자행동 8판으로 들어와서는 다른 교재 그러니까 황영철 교재라든가 이 박승배 교재에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 소비자행동 8판 요것도 올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번 쭉 제가 봤을 땐 살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미 기존에 7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굳이 이게 돈이 35,000원인가 그래요. 꽤 비쌉니다. 36,000원인가. 그러니까 굳이 살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한번 서점 가셔가지고 이렇게 이 영상을 한번 쭉 보시고 나름 이제 서브노트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서점 한번 가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내용이 상당히 평이하게 이제 많이 좀 조절이 됐기 때문에 한번 한 2시간 그 서점 가가지고 넉넉 잡고 한 2시간 정도면은 그 책 한 권 다 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어쨌든 소비자행동 8판 2024년판 관련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소비자행동에 대한 소개를 다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